깊이 있는 문학의 향기를 전하는 꿈꾸는 서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5세기 영국 격동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거대한 사랑과 복수의 대서사시를 시작합니다. 코니 메이슨의 명작 사랑과 슬픔의 여로 3부작 대장정의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숲을 거닐며 잊힌 이야기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공간, 꿈꾸는 서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역사 로맨스 소설의 거장 코니 메이슨의 대표작 사랑과 슬픔의 여로입니다. 코니 메이슨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 위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인 복수와 사랑을 시실과 날씨처럼 엮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작가입니다. 문학사적으로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의 틀을 넘어 15세기 초 영국 왕실의 권력 다툼과 웨일스의 독립투쟁이라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대서사적 역사 소설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헨리 4세와 5세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왕권 규칙이 가문의 몰락과 명예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작가 특유의 유려하고도 강렬한 문체로 그려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지킨 채 고통의 세월을 견뎌낸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문의 여인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운명적인 갈등, 그 슬프고도 찬란한 여정의 첫 페이지를 이제 꿈꾸는 서재의 감성으로 펼쳐 보입니다. 1403년 7월 런던. 하늘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예견한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처형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폐위된 리처드 2세를 지지했다는 죄명으로 반역자가 된 자들의 마지막 길을 구경하기 위해 마치 축제라도 즐기듯 들떠 있었습니다. 처형대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클래런스 모티머 경. 비록 포박당한 몸이었지만 그의 기계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의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우려 하자 그는 단호하게 그 손길을 뿌쳤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눈을 감는 대신 자신을 향해 야유를 퍼붓는 군중들을 당당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웨일스 변경 지방의 위대한 영주였던 그가 이제는 왕좌를 찬탈한 헨리 4세에게 대항한 역적의 우두머리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틈바구니 속에는 10살 남짓한 소년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클래런스의 아들 제이미 모티머였습니다. 충직한 관리인 게일로드의 손을 꼭 쥔 채 제이미는 티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게일로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 해요. 제이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군중 속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클래런스 모티머 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며 군중 속에서 승리감에 젖어 자신을 바라보는 한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에반 그레이, 모티머 가문과 대대로 원수지간이자 이번 역모를 밀고 하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에반 그레이는 마치 먹잇감을 지켜보는 늑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한 시대의 거인이었던 모티머 경의 육신이 처형대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군중은 환호했고 하늘은 비로소 무거운 빗방울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제이미가 달려나가려 하자 게일로드가 필사적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도련님까지 죽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이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제이미는 비에 젖은 채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웃고 있는 처형장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에반 그레이,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내가 잿더미로 만들겠어. 내 이름 모티머를 걸고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어. 10살 소년의 여린 가슴 속에 심어진 것은 사랑이 아닌 차가운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제이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돌아본 뒤 안개 낀 런던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문은 멸문당했고 영지는 몰수되었으며 소년은 하루아침에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런던의 차가운 빗줄기조차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슬픔의 긴 여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화려함도 처형장의 피비린내도 닿지 않는 곳. 북웨일스의 험준한 해안가는 인간의 자비보다는
자연의 냉혹함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런던을 탈출한 소년 제이미는 그곳에서 이름과 신분을 지운 채 오직 생존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그 시간은 런던의 부드러운 귀족 소년이었던 제이미의 피부를 소금기 어린 바닷바람으로 거칠게 깎아냈고, 그의 섬세했던 손에는 펜 대신 거친 밧줄과 칼자루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티머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웨일스 밤바다를 지배하는 유령으로 사람들에게 어둠의 영주라 불리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크리켓의 해안가. 제이미는 절벽 끝에 서서 요동치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고, 살짝 벌어진 셔츠 사이로는 거친 삶이 남긴 훈장 같은 흉터들이 비쳤습니다. 도련님, 아니, 제이미. 물건들은 무사히 선창에 옮겼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게일로드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13년 전 처형장에서 소년의 손을 잡고 도망쳤던 충직한 관리인은 이제 늙은 동지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시선을 바다에서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답했습니다. 게일로드, 아직도 나를 도련님이라 부르는 건가? 모티머 가문은 그날 런던의 빗속에서 죽었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건 언젠가 그들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발톱을 세운 늑대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벼랑 끝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이미에게 밀수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 힘을 기르고 언젠가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그만의 은밀한 전쟁이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증오는 인간을 파멸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연료가 된다고 말입니다. 제이미에게 복수는 매일 아침을 깨우는 햇살이었고, 매일 밤 그를 잠들게 하는 자장가였습니다. 그는 에반 그레이의 웃음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되던 날, 그 가증스러운 남자가 짓던 승리감에 젖은 미소. 그 미소를 난도질할 수만 있다면 제이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나, 게일로드?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런던이다. 엘리타 서머셋이 에반 그레이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 나의 정혼녀였던 여자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품에 안기려 하다니 운명이 참으로 고약하지 않은가. 제이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아닌 사냥감을 목전에 둔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찬란한 순간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에반 그레이가 가졌다고 믿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씩 처참하게 무너뜨려 주지.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제이미의 눈동자 속에 숨겨두었던 복수의 불꽃이 번뜩였습니다. 13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웨일스의 늑대가 자신을 버린 런던을 향해 거친 포효를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416년 윈저 성, 잉글랜드 왕실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윈저 성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성벽 곳곳에는 화려한 깃발이 나부꼈고, 높은 첨탑 아래로는 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석조 건물 깊숙한 곳, 엘리타 서머셋의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엘리타 서머셋, 그녀는 이제 갓 피어난 장미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금발은 어깨 위로 물결치듯 흘러내렸고, 깊고 푸른 눈동자는 투명한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장식한 하얀 실크 드레스와 값비싼 진주 목걸이는 축복의 예복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묶어두는 화려한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엘리타,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이냐? 그녀의 아버지 서머셋 경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결혼을 해야만 하나요? 에반 그레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입 조심해라. 그는 국왕 전하의 총애를 받는 몸이다. 그와의 결합만이 우리 가문이 이격동의 시기에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야.
아버지는 딸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하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13년 전에 그 유령 같은 정혼자는 잊어라. 제이미 모티머는 죽었다. 그 반역자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 가문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는 짓이야. 아버지가 나간 뒤 엘리타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런던의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그녀가 기억하는 소년 제이미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1403년의 그 비극적인 날, 아버지를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소년.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해온 작은 은색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제이미가 그녀에게 건네주었던 두 가문의 약속이 담긴 증표였습니다. 작가는 묘사합니다. 여인의 기억 속에서 첫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찬란한 빛을 발하거나 혹은 가장 아픈 상처가 되어 심장을 갉아먹는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 방으로 에반 그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사냥꾼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손을 거칠게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그가 내뱉는 달콤한 찬사들은 엘리타의 귓가에 닿기도 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부여, 이제 곧 그대는 그레이 가문의 여주인이 될 것이오. 모티머 가문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이제 내가 그대와 함께 누리게 되겠지.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열한 욕망을 보며 엘리타는 몸서리쳤습니다. 윈저성의 밤은 깊어갔고 엘리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윈저성의 높은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굶주린 늑대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늑대가 13년 전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소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만으로 가득 찬 윈저성의 밤은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야에 불과했습니다. 1416년 가을 런던의 외곽.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온 한 무리의 기사들이 런던의 성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칠흑 같은 망토를 두른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세월이 핥히고 간 흔적이 역력한 가죽 장화를 신은 채 사내는 고개를 들어 윈저성의 웅장한 실루엣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제이미 모티머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자는 웨일스의 무법자이자 베일에 쌓인 밀수업자, 어둠의 영주였습니다. 런던, 13년 만이로군. 제이미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는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후드 아래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런던의 화려한 태양빛을 거부하듯 서늘한 안개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귀족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 그는 마치 이질적인 야수처럼 나타났습니다. 게일로드가 말머리를 돌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미, 성 안은 이미 에반 그레이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사자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의 입속이라. 괜찮군. 사자가 내 목을 물어뜯기 전에 내가 그 심장을 먼저 도려낼 테니까. 제이미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가는 묘사합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신 사내에게 두려움이란 이미 죽어버린 감정이며 그의 혈관을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타오르는 분노의 액체라고 말입니다. 제이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윈저 성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예복 대신 거친 여행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성 안은 에반 그레이와 엘리타 서머셋의 결혼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도처에 깔린 꽃향기와 감미로운 음악 소리는 제이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향수가 아닌 구역질 나는 기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회장 한 구석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저 멀리 발코니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엘리타. 13년 전 그가 떠나보내야 했던 작은 소녀는 이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발이 석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날 때 제이미의 심장 한 구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증오였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움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그의 시선은 엘리타의 곁으로 다가오는 남자를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그의 정혼력까지 차지하려는 원수, 에반 그레이.
제이미의 손이 망토 속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마디 굵은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웃어둬라. 에반 그레이, 내가 누리는 그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내가 직접 그 빛을 꺼버릴 테니까. 태양 아래 나타난 어둠의 영주는 이제 그림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빛의 제단 위에서 피의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윈저 성의 돌벽 사이로 늑대의 서늘한 기운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윈저 성 성당의 육중한 석조벽 사이로 향취가 짙게 깔렸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일렁이며 만들어내는 기괴한 그림자들은 오늘 이 혼례가 축복이 아닌 또 다른 비극의 서막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제단 앞에 선 에반 그레이는 승리감에 취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서머셋 가문의 영주와 인형처럼 아름다운 신부 엘리타를 떠올리며 오만한 시선으로 성당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엘리타 서머셋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겹겹이 쌓인 하얀 레이스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처형대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에게 이 혼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바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작가는 묘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의 눈동자는 때로 가장 깊은 바다보다 어두우며 그 속에는 참아내뱉지 못한 비명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진성한 이 혼례에 이해가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할지어다. 사제의 엄숙한 목소리가 성당 천장에 닿아 흩어질 때 에반 그레이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엘리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기하노라. 이 혼례는 신의 법에 어긋나는 무효다. 성당 안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등지고 검은 망토를 휘날리는 사내가 거침없이 제단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돌바닥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진군하는 군대의 북소리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곳을 침범하느냐? 에반 그레이가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거칠게 자신의 후드를 벗어 던졌습니다.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새겨놓은 차가운 분노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잊었나? 에반 그레이, 당신이 반역의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은 클레로스 모티머의 아들 제이미 모티머가 돌아왔다. 제이미 모티머. 그 이름이 울려 퍼지자 성당 안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엘리타는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젖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눈동자. 13년 전 꿈속에서 수만 번 보았던 그 서늘한 안개색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이미, 살아 있었군요. 엘리타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군중의 웅성거림 속에 묻혔지만 제이미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원수 에반 그레이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국왕 전하께서 직접 주선하신 혼례다. 내 놈이 살아있다 한들 반역자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에반 그레이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제이미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빛바랜 양피지 하나를 꺼내 허공에 펼쳐 보였습니다. 황금색 인장이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가문의 정혼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은 헨리 왕의 명령보다 앞선 신과의 약속이다. 엘리타 서머셋은 이미 13년 전 나의 아내가 되기로 맹세한 여인이다. 누가 감히 모티머 가문의 권리를 침해하려 드는가? 성당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늑대가 마침내 원수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첫 번째 발톱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중단된 혼례. 그것은 제이미 모티머가 세상에 알리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랑과 슬픔의 여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윈저성의 국왕 아련실. 높게 솟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차가운 가을 햇살이 대리석 바닥 위에 기괴한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 잉글랜드의 사자라 불리는 헨리 5세가 왕좌의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지만 노련했으며 먹잇감을 응시하는 맹수처럼 예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에반 그레이였고 다른 한 명은 먼지와 바닷소금을 뒤집어 쓴 채 비현실적인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제이미 모티머였습니다. 모티머의 아들아. 헨리오스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나의 성스러운 성당 문을 부수고 들어온 기계는 가상하다만 반역자의 아들이 국왕이 정한 혼례를 중단시킨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너는 지금 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냐? 제이미는 한쪽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는 결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왕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전하, 제 목숨은 이미 13년 전 런던의 초험장에서 아버님과 함께 바쳐진 것이나 다름없나이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왕의 법보다 앞선 신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함이니이다. 제이미는 품 안에서 빛바랜 정원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서머셋 가문과 모티머 가문의 인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나이다. 엘리타 서머셋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저의 아내로 약속된 여인입니다. 가문이 몰락했다고 하여 신 앞에서 맺은 피의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옵니까? 전하, 저놈은 사악한 밀수업자이자 무법자일 뿐입니다. 에반 그레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저런 비천한 자에게 귀족 가문의 여인을 내주는 것은 잉글랜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옵니다. 작가는 묘사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때로 법과 정의라는 가면을 쓰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불행을 딛고 서려는 추악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헨리오세는 흥미로운 듯 제이미를 응시했습니다. 왕은 영악했습니다. 그는 제이미 모티머라는 사내의 눈 뒤에서 웨일스의 거친 바다를 장악한 어둠의 영주의 저력을 읽어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에반 그레이의 충성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웨일스 변경 지방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력한 사냥개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의 그림자가 제이미를 덮었습니다. 좋다. 신 앞에서의 약속은 왕의 명령보다 앞선다는 것이 잉글랜드의 오랜 전통이지. 또한 모티머 가문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판결은 아직 내려진 바 없다. 에반 그레이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반대로 엘리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나 헨리오세는 판결하노라. 제이미 모티머와 엘리타 서머셋의 정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왕권의 이름으로 에반 그레이와 엘리타의 혼례를 취소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이미 모티머를 그녀의 정당한 남편으로 선포하노라. 판결은 추상과 같았습니다. 제이미는 승리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 대신 서늘한 냉소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쟁취가 아니라 복수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왕이 덧붙였습니다. 제이미, 너는 내일 즉시 내 아내를 데리고 웨일스의 영지로 떠나라. 그곳의 무법자들을 진압하고 나에게 충성을 증명하라.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이 계약서가 너희 부부의 수의가 될 것이다. 뒤바뀐 신랑 그리고 강요된 결합. 엘리타는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제이미의 눈동자 속에서 13년 전의 소녀는 영원히 죽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남편의 탈을 쓴 차가운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슬픔의 여로 그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윈저성의 침실. 화려한 금색 자수로 장식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엘리타는 침대 끝에 앉아 자신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성당에서 맺은 서약의 무게가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이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왕 앞에서 입었던 예복 상의를 거칠게 벗어 던진 채였습니다. 얇은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그의 탄탄한 근육과 거친 흉터들은 이방의 우아한 가구들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는 맹수처럼 천천히 엘리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내가 된 기분이 어떤가? 엘리타 서머셋. 아니, 이제는 엘리타 모티머라고 불러야겠군. 제이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는 웨일스의 거친 바다 냄새와 말 가죽 냄새, 그리고 차가운 금속의 향이 났습니다. 제이미, 당신의 눈에 서린 그 증오가 나를 아프게 해요.
우리가 어릴 적 나누었던 그 약속들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나요? 엘리타의 푸른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의 안개색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약속! 그따위 것은 1403년 런던 청장에서 내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함께 사라졌다.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로 이 화려한 성에서 안락함을 누렸지. 그 대가를 이제 내가 치러야 할 시간이다. 작가는 묘사합니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남자의 심장은 차가운 돌과 같으나 그가 응시하는 여인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본능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 요동친다고 말입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난폭했으나 그 접촉이 닿는 곳마다 엘리타는 거부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증오하는 남자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이 기묘한 유혹. 엘리타는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에 스스로 경악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파멸시키러 온 건가요? 아니, 나는 너를 소유하러 왔다. 에반 그레이가 감히 꿈꿨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질 것이다. 너의 아름다움, 너의 숨결, 그리고 너의 영혼까지도. 너는 이제 내가 세상에 던지는 복수의 전리품이다. 제이미의 입술이 엘리타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며 소리 없는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엘리타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의 강철 같은 팔은 그녀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첫날 밤, 윈저 성의 높은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만이 이 비극적인 연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증오의 가면을 썼고 유혹은 복수의 칼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울어라, 엘리타. 내 눈물이 내 복수를 완성할 테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밤부터 너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라는 사실. 촛불이 꺼지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와 깨진 꿈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슬픔의 여로 그 고통스러운 결합의 첫 페이지가 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윈저성의 새벽, 태양이 채 떠오르기도 전 성 한마당은 이미 떠나는 자들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안개가 성벽을 휘감고 도는 가운데 제이미 모티머는 자신의 검은 에마 위에 올라앉아 성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망토는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의 현관문이 열리고 엘리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화려한 비단 드레스 대신 두꺼운 여행용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가냘픈 실루엣은 다가올 고행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엘리타는 뒤를 돌아 성의 높은 첨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미련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엘리타. 제이미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리던 그 안락한 침대와 하녀들은 이제 없다. 내가 갈 곳은 런던의 장미 정원이 아니라 사풍이 몰아치는 웨일스의 바닷가니까. 아, 제발.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해줄 순 없나요? 엘리타의 항변은 제이미의 가슴팍에 가로막혔습니다. 그의 가슴은 단단한 바위 같았고 그에게선 런던의 향수 냄새가 아닌 땀과 가죽 그리고 야생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이미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움켜쥐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부드러움이라니, 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군. 국왕 전하께서는 나에게 웨일스의 반란군들을 진압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나는 너를 데려가 내 가문의 충성을 증명하는 볼모로 삼을 것이다. 내 아내라는 이름의 낙인이 내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는 걸 잊지 마라. 작가는 묘사합니다. 떠나는 여인의 눈에 비친 런던의 마지막 풍경은 한 조각의 꿈처럼 아련하지만 그녀를 뒤에서 아는 남자의 팔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쇠사슬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기사들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엘리타는 자신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에반 그레이의 비열한 눈빛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 그녀의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영주와 그가 지배하는 헌량한 북쪽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일로드, 속도를 높여라. 해가 지기 전에 런던을 멀리 벗어나야 한다. 제이미의 명령과 함께 말들이 박차를 가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화려한 도시의 실루엣은 점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사랑과 슬픔의 여로, 이제 두 사람은 따스한 태양 아래의 삶을 뒤로한 채 차가운 비바람과 증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북쪽으로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엘리타는 두려움 속에 제이미의 젖은 망토 자락을 꼭 쥘 뿐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북쪽으로 향할수록 대지는 자비 없는 겨울의 풍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런던의 부드러운 흙길은 사라지고 이제 말들의 발굽 아래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과 거친 돌덩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타에게 이 여정은 끝을 알 수 없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안장 위에서 보낸 며칠간의 시간은 그녀의 연약한 몸을 산산조각 낼듯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침실의 비단 이불 대신 그녀를 감싸는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습한 냉기와 제이미의 딱딱한 가슴팍뿐이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쉬어가면 안 될까요? 손가락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요. 엘리타의 목소리는 매서운 삭풍에 휘말려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제이미의 망토 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제이미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배려라기보다 탈출을 방어하려는 포식자의 구속에 가까웠습니다. 제이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낮게 읊조렸습니다. 살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라, 엘리타. 웨일스의 겨울은 런던의 계집애가 투정 부릴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저 숲속에 곤줄인 늑대들이 우리를 덮칠 거다. 작가는 묘사합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여인의 얼굴은 서글프도록 아름다우며 그녀를 몰아세우는 남자의 눈동자 속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증오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소유욕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그들은 낡은 여관이나 바위 틈새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듯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체온을 나누기 위한 필연적인 행위였으나 엘리타에게는 매 순간이 유혹과 공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의 품에선 거친 남자의 냄새와 함께 13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소년의 희미한 흔적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타의 심장은 복잡한 박동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증오하는 것뿐인가요? 내 안에서 고통받는 나를 보며 정말 즐겁나요? 엘리타의 질문에 제이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했지만 그는 이내 차가운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즐겁냐고? 아니, 나는 그저 공평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내 아버지가 처형장에서 겪었을 그 추위와 고독을 그를 배신한 가문의 딸인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길 바랄 뿐이지. 제이미의 가시 돋친 말들이 엘리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겨울의 여정은 육체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혼까지도 핥히며 계속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길 위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면서도 역설적으로 오직 서로의 온기에만 의지한 채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잉글랜드의 국경을 넘어 비밀과 음모가 도사리는 제이미의 영지 크리켓스 성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북웨일스의 해안선 너머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채의 성이라기보다 거대한 바위가 빚어낸 기괴한 유령 같았습니다. 크리켓스 성. 한때 런던의 왕실조차 경외했던 모티머 가문의 영광은 간데없고 이제는 이끼 낀 돌벽과 무너진 첨탑만이 거친 바닷바람을 위태롭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마을 위에서 얼어붙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신혼의 보금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에 깎인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침입자를 거부하는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차가운 요새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했군. 여기가 나의 왕국이자 내가 평생을 보내게 될 감옥이다. 제이미의 목소리는 성벽을 타고 흐르는 삭풍보다 더 시리게 엘리타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성 앞마당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성 안은 기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으나
어둠 속 곳곳에서 무장한 사내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 내부 계단 위에서 횃불을 든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흑매처럼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사냥감을 노려보는 고양이 같은 눈매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꽉 끼는 가죽 옷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곡선은 야성적이면서도 위험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이나. 제이미가 부재 중일 때 이 성과 밀수단체를 지휘하던 그의 가장 충직하고도 위험한 연인이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나의 영주님. 생각보다 귀한 전리품을 챙겨오셨네요. 로이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비단 속에 감춘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이미의 품에 안긴 엘리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엘리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런던의 우아한 사교계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저기와 질투였습니다. 화려한 온실에서 자란 백합 같은 여인과 황량한 벌판에서 독을 품고 자란 들꽃 같은 여인의 만남. 그것은 단순히 두 여자의 대립이 아니라 제이미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서막이었다고 말입니다. 제이미는 로이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엘리타를 향해 있었습니다. 로이나, 이 여자를 가장 높은 탑방에 가두어라.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오늘부터 이 여자는 내 복수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성의 가장 아름다운 포로가 될 것이다. 걱정 마세요, 제이미.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모셔드릴 테니까요. 로이나의 차가운 미소가 엘리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엘리타는 무너진 성벽 너머로 보이는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은 이제 아득한 전설 속의 장소가 되었고 그녀의 앞에는 증오하는 남편과 자신을 증오하는 여인, 그리고 비밀을 품은 폐허만이 남겨졌습니다. 크리켓스 성의 가장 높은 곳, 구름조차 쉬어갈 듯 가파른 탑방의 육중한 목재 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무쇠 빗장이 걸리는 날카로운 금속음은 엘리타에게 마치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낯설고 황량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런던 서머셋 저택의 보드라운 카펫 대신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였고, 장미 향기 가득했던 공기 대신 코끝을 찌르는 것은 초금기 절인 바다의 비린내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엘리타는 자주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좁고 긴 틈새 같은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포효만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그녀를 이곳에 던져두고 아래층 어딘가에서 자신의 세상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정적을 깨고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에 엘리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이미일까 하는 일말의 기대는 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화려한 은쟁반을 든 로이나였습니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방 안으로 들어와 엘리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런던의 장미치고는 꽤나 창백하군. 영주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셔서 말이야. 이 거친 웨일스에서 꽃잎이 너무 빨리 시들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로이나는 쟁반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선 제이미에게서 나던 것과 비슷한 야생의 향기와 독특한 약초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성의 돌벽 하나, 바닥의 먼지 한 톨까지도 제이미와 내가 피와 땀을 흘리며 지켜온 것들이야. 당신처럼 비단 옷이나 입고 온 나약한 계집이 차지할 자리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뜻이지. 제이미의 눈에 서린 그 복수심이 가여워서 당신을 살려두는 것뿐이야. 그가 당신을 곁에 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 가문을 향한 가장 잔인한 고문일 뿐이니까. 로이나의 턱끝이 엘리타의 얼굴 가까이 치켜들렸습니다. 엘리타는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로이나는 차가운 웃음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엘리타는 로이나가 가져온 음식을 바라보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크리켓스 성의 탑방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엘리타는 웅크리고 앉아 제이미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성벽을 때리는 파도의 거친 외침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엘리타는 창밖의 검은 바다를 멍하니 응시하다가 문득 해변 아래쪽에서 기괴하게 일렁이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등대도 평범한 횃불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그 불빛은 제이미가 이성에서 감추고 있는 은밀한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홀린 듯 창문에 바짝 다가가 차가운 돌벽에 몸을 기댄 채 그 의문스러운 빛의 궤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창틀에 바짝 붙어 선 엘리타의 눈동자가 해변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명멸하는 그 불빛은 우연한 자연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등대 뒤편 가파른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만에서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에 화답하듯 바다 멀리서 또 다른 작은 불꽃이 희미하게 응답해 왔습니다. 밀수, 엘리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사교계에서 떠돌던 소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웨일스 해안을 장악하고 국왕의 감시를 비웃으며 금지된 물건을 들여오는 어둠의 영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체가 바로 자신의 남편 제이미 모티머라는 사실이 눈앞의 불빛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왕 헨리 5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곳으로 왔지만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왕의 법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변 아래쪽에서는 그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들이 해안으로 밀려들었고 사내들은 무거운 괴짝들을 어깨에 메고 절벽에 난 비밀 통로로 기어올랐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 망토를 휘날리며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임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보았던 귀족의 기품 대신 거친 야수성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사내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예리한 칼날이 들려 있었고 횃불 아래 비친 그의 옆얼굴은 타협을 모르는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엘리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국왕의 감시단이 이 현장을 덮친다면 제이미는 그 자리에서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습니다. 증오하는 남자였지만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엘리타의 심장을 기묘하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차가운 창살을 꽉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작가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위험한 세계의 문틈을 들여다보았고 그 문 뒤에서 자신의 운명을 거칠게 휘젓고 있는 남자의 진짜 얼굴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고요를 깨는 비명 소리에 엘리타는 소스라치게 놀라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변의 불빛들이 순식간에 꺼졌고 성안은 급격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것일까? 아니면 비밀이 탄로난 것일까? 엘리타는 굳게 잠긴 탑방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와 함께 로이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위치를 사수해. 영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이 성을 나가지 못하게 해. 엘리타는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지만 무거운 빗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냉기 속에서 엘리타는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남자의 숨소리가 자신의 방문 앞에 멈춰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이미일까요? 아니면 그를 잡으러 온 국왕의 군대일까요? 엘리타는 숨을 멈춘 채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문고리의 움직임을 공포 어린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고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어발렸습니다. 엘리타가 숨을 들이키기도 전에 방 안으로 거대한 어둠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제임이었습니다. 그는 바닷물과 땀에 젖어 온몸에서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동자는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거칠게 문을 닫고 엘리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차가운 물방울이 돌바닥에 떨어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비릿한 소금기와 남자의 야성적인 채취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타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차가운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제이미의 강철 같은 팔이 그녀의 어깨 너머 벽을 짚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었습니다. 보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는 천둥소리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엘리타는 대답 대신 떨리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셔츠는 비에 젖어 단단한 가슴 근육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너머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이
엘리타의 가슴까지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해변의 불빛들, 그리고 그 괴짝들. 당신은 왕의 법을 어기고 있었군요. 엘리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이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그녀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왕의 법이라니, 이곳 웨일스에서 법은 오직 나뿐이다, 엘리타. 내가 본 것은 이성을 지탱하고 언젠가 내 가문을 무너뜨릴 힘의 원천이지. 이제 알겠나? 내가 왜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지. 복수심에 눈먼 남자의 순결은 여인의 목덜미를 스치는 칼날과 같았으나 그 서늘한 위협 속에서도 여인은 자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덫에 걸렸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만약 국왕 전하께서 아신다면 안다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거다. 너는 이미 나의 아내고 모티머 가문의 일원이니까 내가 본 것을 발설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교수대에 서게 될 것이다. 어때? 원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기분이? 제이미의 손가락이 엘리타의 가느다란 목줄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난폭했지만 그 접촉이 지나는 자리마다 엘리타의 피부는 배신하듯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성벽을 때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지던 그때 제이미는 엘리타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그것은 키스하기보다 약탈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증오와 갈망이 뒤섞인 그들의 첫 번째 충돌은 차가운 탑방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엘리타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이내 그의 목을 감싸쥐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침묵이 흐른 뒤 제이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갔고 다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엘리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타는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 안은 여전히 전날 밤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듯 기묘한 활기가 넘쳤습니다. 엘리타는 로이나가 감시하듯 내려놓고 간 옷감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성 안마당에는 전날 밤 보지 못했던 낯선 사내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로이나가 은밀하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제이미의 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엘리타는 이 성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곧 자신을 덮쳐올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로이나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그녀가 크리켓스 성으로 돌아온 지 벌써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제이미는 마치 그녀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데려온 그 하얀 꽃 같은 아내 때문일까요? 로이나는 질투로 인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만 매몰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이미가 다시 위험한 밀수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고 칠흑 같은 밤중에 그가 조용히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어느 아침, 로이나는 우연히 뜰 한 구석에서 나직하게 울리는 목소리들을 포착했습니다. 제이미와 게일로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허물어진 담벼락 뒤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로이나는 본능적으로 치맛자락을 말아쥔 채 차가운 돌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는 늦어도 내일 밤 안으로 출항해야 한답니다, 주인님. 게일로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주인님께서 직접 신호를 보내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수를 감시하는 병사의 숫자가 배로 늘었고 듣자 하니 에반 그레이 경이 밀수업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직접 웨일스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로이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에반 그레이, 제이미의 원수이자 이 성의 새로운 여주인 엘리타가 원래 결혼하려 했던 남자였습니다. 게일로드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그레이 경이 어둠의 영주의 목을 단단히 노리고 있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이 해안의 유령을 잡아 교수대에 매달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의 거친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로이나의 귀에 닿았습니다. 빌어먹을 자식 에반 그레이. 그놈은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해.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그놈은 절대로 나를 잡지 못해. 엘리타는 이제 내 사람이고 그녀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네. 주인님은 아직 부인을 잘못 판단하고 계세요. 아씨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게일로드의 말을 자르며 제이미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짓이야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로이나는 다르지. 그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여자야. 담벽 뒤에 숨어있던 로이나의 보랏빛 눈동자가 기괴한 빛을 발하며 일렁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여자라는 제이미의 말은 그녀에게 승리감보다는 잔인한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를 지키기 위해 로이나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질투에 눈이 먼 여자의 마음은 이미 그 신뢰를 날카로운 칼날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로이나는 제이미가 자신을 이용해 엘리타를 감시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에반 그레이가 이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타를 치워버리고 다시 제이미의 유일한 여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성벽 위의 돌 하나까지도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성 안뜰, 로이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입술을 비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이미와 게일로드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엘리타의 방이 있는 탑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집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탑방의 아침은 차가운 회색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타는 밤새 한숨도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여전히 제이미의 거칠고 뜨거웠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해 그녀는 자꾸만 입술을 깨물며 그 감각을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리품이라 부르며 증오를 쏟아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역설적이게도 엘리타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기묘한 열망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로이나는 평소의 노골적인 적대감 대신 속내를 알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타의 앞에 런던에서 가져온 고운 비단 옷 한 벌을 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웅크리고만 있어서야 제이미의 흥미를 끌 수 없지 않겠어? 런던의 장미답게 좀 가꿔보는 게 어때? 보성의 귀한 손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엘리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라니요? 이 황량한 성에 누가 온다는 거죠? 로이나는 엘리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헝클어진 금발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엘리타의 목덜미에 닿는 감촉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서늘했습니다. 로이나는 엘리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에반 그레이 경. 당신이 원래 결혼하려 했던 그 남자가 지금 이 근처까지 와 있다는군. 그가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것일까? 아니면 제이미의 목을 노리고 오는 것일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엘리타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에반 그레이, 런던에서 도망쳐온 비극의 시발점이자 제이미의 원수. 그가 이곳 웨일스까지 쫓아왔다는 사실은 엘리타에게 구원이 아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에반 그레이가 제이미의 밀수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이미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이나는 엘리타의 눈동자 속에 서린 공포를 즐기듯 관찰하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제이미는 당신을 믿는다고 하더군. 당신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어때? 당신을 납치하고 모욕한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정혼자를 배신할 셈인가? 아니면 그레이 경에게 신호를 보내 이 지옥 같은 성에서 탈출하겠어? 작가는 이 순간의 엘리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인은 비단 자락을 쥔 채 떨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런던의 화려한 기업과 웨일스의 거친 현실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로이나가 던진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 뒤에는 제이미와 엘리타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덫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로이나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해변에는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성 안뜰에서는 제이미가 사내들을 소집하는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타는 자신이 쥔 비단 옷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려는 남편의 공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를 교수대로 밀어넣고 자유를 찾을 것인가. 그때 성문 밖에서 낯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웨일스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길한 시웅이었고, 성벽 위를 지키던 사내들의 긴장된 움직임이 탑방의 엘리타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제이미의 방 쪽에서 게일로드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엘리타는 본능적으로 문가로 다가가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이나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울려 터진 나팔 소리는 축복의 전주곡이 아니라 잠자던 늑대의 목을 노리는 사냥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탑방의 엘리타는 창살에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매달려 성 앞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나타난 일군의 기사들, 그 선두에는 은색 갑옷을 찬란하게 빛내며 오만한 자세로 말을 몰고 들어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였습니다. 런던에서 그녀의 영혼을 헐값에 사려 했던 그 탐욕스러운 남자가 이제는 제이미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 이 황량한 성까지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제이미는 방금 전의 혼란을 지운 듯 서늘하리만치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타의 어깨를 꽉 쥐었을 때 그녀는 그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원수를 눈앞에 둔 맹수에 억눌린 살기였습니다. 뒤버라. 제이미는 로이나가 던져두고 간 비단 옷을 가리키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런던의 고귀한 신부로 돌아가야 한다. 내 정혼자가 너를 구하러 온 영웅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는 지금 내가 불행에 젖어 울부짖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내뱉는 단 한마디의 신음이 나를 교수대로 보낼 밧줄이 될 것이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얼굴을 거칠게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가운 안개색이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열기는 엘리타의 심장을 데울듯 뜨거웠습니다. 나를 배신하겠나, 엘리타? 나를 죽이고 저 비열한 자의 품으로 돌아가겠어?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위험한 연극을 완수하겠나? 작가는 이 긴박한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인은 남자의 눈 속에서 파멸의 공포와 함께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기묘한 일체감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엘리타는 제이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강인한 가슴팍에 기대어 있는 이 순간이 에반 그레이의 가식적인 미소보다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옷을 걸쳤습니다. 제이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빗어 넘기더니 그녀의 허리를 부서질 듯 껴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 앞마당, 에반 그레이는 왕의 전령으로서 거만한 태도로 기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제이미와 엘리타가 성체 입구에 나타나자 에반의 시선은 엘리타의 창백하지만 눈부신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모티머, 자네가 국왕 전하의 자비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군. 밀수업자들과 내통하며 왕의 해안을 더럽히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리고 서머셋 가문의 딸이 이 폐허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 말이지. 에반 그레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이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엘리타를 향해 뻗어지려던 찰나, 제이미는 엘리타의 어깨를 더 깊이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보란듯이 뜨거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학대라니, 그레이경. 내 아내가 얼마나 이 웨일스의 밤을 사랑하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우리는 방금 전까지도 그 사랑을 확인하던 중이었으니까. 제이미의 도발적인 언사에 에반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엘리타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지만 제이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압박하며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웃어, 엘리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저 자에게 보여줘. 엘리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에반 그레이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구원을 바라는 눈물이 아닌 자신을 덮쳐오는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여인의 돕기 어린 광채였습니다. 로이나는 성벽 위 그늘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이미가 미처 숨기지 못한 밀수 계약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에반 그레이의 뒤에 선한 기사에게 은밀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시작되었고 무대 위에는 제이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잔인한 배신의 덫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는 제이미의 도발을 무시하듯 성 내부로 발을 들이며 엘리타의 귓가에만 들릴 듯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으로 가겠소, 엘리타. 그때 당신의 진짜 눈물을 보여주길 기대하지. 크리케스 성의 대식당은 평소의 거친 활기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로에서는 커다란 장작이 타오르며 붉은 빛을 내뿜었지만 석조 벽에서 배어나오는 한기를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식탁 상석에는 에반 그레이가 마치 성주라도 된 듯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제이미가 서늘한 안개색 눈동자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두 남자 사이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쥐었습니다. 잔 속에 담긴 붉은 포도주는 마치 13년 전 런던의 처형장에 뿌려졌던 선혈처럼 번뜩였습니다. 에반 그레이는 엘리타의 창백한 얼굴을 노골적으로 감상하며 은색 나이프로 고기를 거칠게 베어 물었습니다. 모티머, 이 성의 분위기가 자네의 처지와 참으로 닮았군. 겉은 단단해 보이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폐허라니. 이런 곳에 서머색 가문의 귀한 영예를 가두어 두는 것은 왕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에반의 빈정거림에 제이미의 턱 근육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어깨 위로 자신의 억센 손을 올리며 그녀를 제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폐허라. 하지만 이 폐허의 주인은 나고 그 주인이 품은 여인 또한 나의 것이지. 자네가 런던의 화려한 침상에서 꿈이나 꾸고 있을 때 엘리타는 이 거친 바닷바람 속에서 진짜 남자의 체온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네. 그렇지 않나, 부인? 제이미의 손가락이 엘리타의 목덜미를 은밀하고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엘리타는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가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인은 두 마리의 맹수가 자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재단 위에 놓인 재물과 같았다고 말입니다. 에반 그레이의 눈에는 제이미를 향한 사려와 함께 엘리타를 향한 뒤틀린 욕망이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로이나는 식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은쟁반을 든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제이미의 손이 닿은 엘리타의 어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은 왕의 명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은밀하게 에반 그레이의 측근 기사에게 다가가 제이미가 오늘 밤 해변으로 나갈 것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에반 그레이는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곁을 지나치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찰나에 그녀의 손등을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엘리타는 소스아치게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에반의 입가에 걸린 그 잔인한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길군, 모티머. 웨일스의 밤은 비밀이 많다고 들었네. 내일 아침이면 그 비밀 중 몇 가지가 햇빛 아래 드러나게 되겠지. 에반 그레이가 거처로 물러난 뒤 식당에는 제이미와 엘리타만이 남겨졌습니다. 제이미는 거칠게 와인을 들이켜더니 엘리타를 밀치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만찬 내내 참아왔던 광기 어린 질투와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허리를 부서질 듯 껴안고 탑방을 향해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고 성벽 밖에서는 불길한 전조처럼 거센 폭풍우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탑방에 도착하자마자 제이미는 엘리타를 침대 위로 던지듯 눕혔습니다. 그는 그녀 위에 군림하듯 서서 자신의 셔츠 단추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엘리타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제이미의 손은 이미 그녀의 비단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성문 밖 어둠 속에서는 에반 그레이가 보낸 기사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로이나의 방 창문에서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탄처럼 촛불이 3번 깜빡였습니다. 엘리타는 자신의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발소리를 감지했고 그것이 제이미의 부하가 아닌 에반 그레이의 은밀한 침입임을 직감하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탑방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팔을 낚아채 그녀를 거칠게 침대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단 자락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고 엘리타의 창백한 살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제이미의 숨결은 마치 사냥을 마친 맹수처럼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위에 군림하듯 올라타
그녀의 두 손목을 머리 위로 제압했습니다. 그놈의 손길이 그렸나? 만찬 내내 그 비열한 눈빛을 즐기는 것 같더군. 제이미의 목소리는 질투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고통과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미, 제발. 나는 그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는 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파멸시키러 온 거예요. 왜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거죠? 제이미는 대답 대신 엘리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가 이내 불길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엘리타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불안함과 복수심을 잠재우려는 듯했습니다. 엘리타는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이내 자신의 몸이 배신하듯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오라는 이름의 장벽 뒤에서 두 영혼은 육체의 갈망이라는 본능적인 언어로 서로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이미의 몸이 강철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이 문 밖의 이질적인 존재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는 엘리타의 입술을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문을 쏘아보았습니다. 엘리타 또한 숨을 멈췄습니다. 폭풍 후 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누군가 문틈으로 이 방 안의 전경을 엿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제이미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벽에 걸린 검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안개색 빛을 뿜으며 살기를 띄었습니다. 그는 엘리타에게 침묵을 명령하는 눈짓을 보낸 뒤 고양이처럼 민첩한 동작으로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엘리타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미가 문고리를 낚아채듯 열어젖힌 순간 복도의 어둠 속에서 검은 망토를 두른 실루엣이 번개처럼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이미는 주저없이 복도로 몸을 날렸고 성 내부의 미로 같은 계단 위로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일로드, 침입자다. 모든 통로를 차단해라. 제이미의 호통이 성벽을 울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타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열린 문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침입자가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은색 문장이 새겨진 작은 단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반 그레이의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엘리타는 그 단검을 집어들며 이제 이 성에서의 연극이 피할 수 없는 유혈 사태로 번져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다시 한번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엘리타는 제이미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입을 거치게 막으며 벽 뒤로 끌어당겼을 때 엘리타는 로이나의 서늘한 향취를 맡으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이나의 목소리가 엘리타의 귓가에 독사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엘리타. 이제부터가 진짜 쇼타임이니까. 로이나의 손은 엘리타의 입을 막은 채 그녀를 차가운 석조 벽 뒤 그늘진 구석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로이나에게선 젖은 들꽃 향기와 날카로운 약초 냄새가 뒤섞여 풍겼고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매의 발톱처럼 엘리타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엘리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로이나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녀의 귓가에 닿은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멍청한 인형 같은 여자야. 지금 소리를 지르면 내 그 잘난 남편은 당장 목이 날아갈 테니까. 로이나는 엘리타를 벽에 밀어붙인 채 복도 너머 계단 아래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이미의 거친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고 그 뒤를 쫓는 침입자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공포로 가득 찬 눈으로 로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로이나의 입가에는 잔인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침입자는 미끼야. 에반 그레이는 런던의 화려한 예법만 아는 바보가 아니거든. 그는 제이미가 이 성의 미로 같은 통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역이용해 그를 유인해낸 거야. 작가는 이 배신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여자의 마음은 지옥보다 깊고 그 속에서 피어난 책략은 그 어떤 적군의 칼날보다 날카롭다고 말입니다. 로이나는 제이미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를 소유할 수 없다면 차라리 파멸시키겠다는 뒤틀린 도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반 그레이에게 제이미의 은밀한 이동 경로와 성 내부의 약점을
이미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엘리타는 로이나의 손길을 뿌리치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당신은 제이미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길 수 있죠? 에반 그레이는 제이미를 죽일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 다만 그가 가진 그 오만한 날개를 꺾어버리려는 거지. 날개를 잃은 늑대는 결국 나에게 돌아와 의지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엘리타, 너는 아니야. 너는 오늘 밤 에반 그레이를 따라 런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것이 너와 제이미, 그리고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결말이지. 로이나는 엘리타의 손목을 낚아채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타는 맨발로 차가운 돌계단을 밟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성 아래층 무기고 쪽에서 불꽃이 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이미가 함정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납치하고 모욕했던 남자였지만 그가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엘리타의 심장을 본능적인 그리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로이나가 엘리타를 끌고 도착한 곳은 성의 후문과 연결된 작은 복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에반 그레이가 기사들을 거느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은색 갑옷은 횃불 아래서 불길하게 번뜩였고 그의 눈에는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의 비열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에반은 로이나에게 짧은 눈짓을 보낸 뒤 겁에 질린 엘리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소, 엘리타. 이제 이 야수의 소굴에서 당신을 구해주겠소. 저 반역자 놈은 지금쯤 자신의 무모함을 후회하며 무릎을 꿇고 있을 거요. 에반의 손길이 닿자 엘리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에반의 품을 벗어나려 했지만 에반의 힘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피 냄새를 풍기며 거칠게 달려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셔츠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은 제임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병사를 뚫고 아내를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포효하며 나타났습니다. 제이미의 눈동자가 에반 그레이의 품에 안긴 엘리타와 그 옆에서 차갑게 웃고 있는 로이나를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그의 안개색 눈동자 속에 서린 것은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처절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피가 흐르는 검을 고쳐 잡으며 한 걸음씩 다가왔고 에반 그레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엘리타는 제이미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제이미가 내뱉은 첫마디는 그녀의 심장을 얼음보다 더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역시 너였나, 엘리타! 나를 이곳으로 유인하고 원수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너였어! 제이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의 밑바닥을 긁는 듯했습니다. 로이나는 엘리타의 눈을 피하며 제이미의 등 뒤로 숨어들었고 엘리타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에반 그레이의 강한 압박에 가로막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의 검이 불꽃을 튀기며 마찰하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성벽 밖의 폭풍우는 마치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듯 더욱 광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안갯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라는 이름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 뒤 남은 서늘하고도 잔혹한 잿빛 불꽃이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손등을 타고 겁나를 적셨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괴물처럼 에반 그레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내의 품이 그렇게 따뜻했나? 에반 그레이! 죽음의 침상에서도 그 온기를 기억하게 해주마! 제이미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에반의 은색 갑옷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에반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에반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떨고 있는 엘리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제이미를 조롱했습니다. 보아라, 모티머.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었다. 너 같은 무법자의 손에 더럽혀지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를 부르고 있었지. 오늘 밤 이 성의 문을 열어준 것도 내 침소의 비밀을 알려준 것도 바로 이 가냘픈 입술이었다. 아니야, 제이미. 제발 내 말을 들어줘요. 엘리타의 비명 섞인 절규는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그의 심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일말의 믿음은 독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작가는 이 비극적인 오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하려 했던 자의 배신은 그 어떤 적의 칼날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며
남자의 영혼을 영원한 겨울 속에 가두어 버린다고 말입니다. 에반 그레이의 매복조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이미는 홀로 수십 차루의 칼날에 둘러싸였고 부상당한 몸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로이나는 제이미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제이미는 엘리타를 증오하게 되었고 엘리타는 이제 원수의 손에 끌려가게 될 처지였습니다. 엘리타를 데려가라. 이 반역자 놈은 지하 감옥에 쳐넣어 왕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겠다. 에반 그레이의 명령에 기사들이 엘리타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타는 제이미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제이미는 차가운 돌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무너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를 향해 잔인한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가라, 엘리타! 내가 원하던 그 화려한 런던의 지옥으로! 하지만 기억해라! 언젠가 내가 너와 내 가문을 반드시 대지의 흙 속에 묻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폭풍우는 성벽을 무너뜨리듯 더욱 광포하게 울부짖었고 엘리타를 태운 에반 그레이의 말들은 안개 낀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크리켓스 성의 복도에는 제이미가 흘린 핏자국만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증오의 재단 위에서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서재와 함께하신 코니 메이슨의 대서사시 사랑과 슬픔의 여로 1편이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1403년 런던 처형장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13년의 세월을 돌아 웨일스의 황량한 성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을 믿고 싶었던 여인 엘리타와 배신의 상처로 심장이 얼어붙은 남자 제이미.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가르는 거대한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과연 제이미는 지하 감옥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수의 품으로 끌려간 엘리타에게는 어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문의 명예와 진실한 사랑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사투는 다음 편에서 더욱 뜨겁고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멈출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의 대장정, 그 남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문학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저는 곧 2편의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의 서재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서재였습니다.